말단 패커로 일했던 제가 슬라이서로 그리고 보너로서 스텝업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향후에 소공장에서 일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까지 꼭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소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각 파트별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 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 중에 하나는 만약에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면 회사 안에서 스텝업을 하고 싶으면 상사에게 또는 이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필을 해서 이제 기회를 얻게 되면은 그 기회는 잘 활용하셔야 하고요. 본인 업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회의에 대해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슈퍼바이저에게 스텝업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었어요. 패커만 하기 싫다. 슬라이서도 해보고 싶고 그 이후에는 보너도 해보고 싶다. 지속적으로 어필을 했고 결국 기회를 잡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주방에서 쓰는 식칼이 아니었다 보니까 슬라이스용 칼 그리고 보닝용 칼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샤프닝을 하고 스틸로 이렇게 스틸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는 샤프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일했던 김피 소공장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었다 보니까 이 한 분이 저를 계속 1대1로 코칭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일을 마치면 남아서 이제 계속 칼을 갈고 또 테스트도 해보고 몇 달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한 3개월 정도는 좀 보존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각 회사마다 이제 샤프닝 존이 있어요. 이제 칼을 가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이외의 곳에서 칼을 함부로 다루거나 이렇게 되시면은 회사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정들은 꼭 준수를 하시길 바라고요. 하실 때 장갑이나 부츠나 그리고 헬멧 같은 안전 장비는 꼭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한국과 호주에서 각각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고기를 구매할 때 먹거나 식당을 가거나 정육점을 가거나 할 때 보통 안심, 등심, 채끝, 치맛살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호주에서는 텐더로인, 척, 큐브롤, 럼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영어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선 정형사라는 게 있는데 이 정형사가 호주에서 슬라이서예요. 발골된 이후에 그런 이제 고기 덩어리들을 규정에 맞게 상품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형사, 슬라이서입니다. 발골사는 호주에서 보너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슬라이싱 된 후에 그 상품 출고될 때에 이제 제품명이 있는데 그 제품명은 회사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큰 고기들, 정말 중요한 부위들은 이름이 똑같고요. 큐브롤, 척, 럼프 이렇게 중요한 상품들은 똑같은데 그 이제 부가적인 상품들에 대해서 이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소공장에서 B라는 소공장으로 옮길 경우에는 그 옮기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명칭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일을 할 때 슈퍼바이저로부터 받는 오더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자격증에 대한 정보인데요. 저는 Certificate 2, 3가 있고요. 호주 소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보너, 슬라이서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시면 오피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세요. 대부분의 공장에는 Certificate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인 이름을 등록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그 프로그램의 조건에 맞는 것을 다 충족하시면 서티피케이트를 수료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일은 장비빨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소공장에서 일할 때는 장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칼, 훅, 그리고 스틸 이렇게 있습니다. 스틸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야스리라고 부르죠. 이제 야스리가 정말 좀 중요한데 보통 회사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칼, 훅, 스틸이 있어요. 이게 제공이라기보다 대여를 해주는 건 느낌인데 이런 장비들은 본인이 퇴사를 하실 때 다 반납을 하셔야 하고 분실을 하시거나 파손을 하게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무료 칼이 있고 또 이제 본인이 구매를 해야 하는 칼 그리고 스틸들이 있어요. 기본 레벨의 장비보다는 이제 조금 더 비싼 것들이 좋겠죠. 본인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단계라고 하시면 굳이 뭐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하시지 마시고 기본 제공되는 장비들을 사용하시면서 본인 기술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칼과 스틸은 금액이 정말 다양해요. 칼 같은 경우는 한 1, 20불에서 비싸면 60불, 70불까지도 한국으로 치면 칼 한 자루가 6만원, 7만원대에 하는 거죠. 그리고 스틸, 야스리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싼 거는 한 2, 30불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금액이 올라갑니다. 80불, 100불, 200불. 제가 일하면서 봤던 스틸 중에 가장 비쌌던 건 600불짜리였던 것 같아요. 네, 스틸 하나가. 근데 정말 그런 값어치는 하고요. 스틸을 본인이 따로 사고 싶은데 좀 비싸다.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에 중고 제품이 꽤 많이 올라와요. 관리가 잘 된 스틸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검색을 하셔서 중고로 먼저 구매를 해보시던지 100불, 200불 대 스틸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금액을 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싼 장비가 물론 좋겠죠. 그런데 뭐 금액을 떠나서 본인이 그런 장비들을, 도구들을 잘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또 좋은 걸 사야 하냐? 본인이 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힘이 많이 딸려도 이런 좋은 칼과 스틸, 장비들을 쓰시면 이게 보완이 됩니다. 커버가 돼요. 우선 장비빨이 필요한 이유들 중에 저는 가장 큰 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 여자 떠나서 이 일이 다 기본적으로 힘이 들어요. 때문에 본인이 이제 슬라이싱을 하거나 보닝을 할 때 힘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좋은 칼과 스틸이 있으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칼도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만큼 잘 연마를 해서 적당한 알맞은 각도로 칼을 샤프닝을 하고 그걸 또 스틸링을 하고 이렇게 쓰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칼이 금방금방 무뎌지거든요. 그럴 때 이 스틸로, 좋은 스틸로 몇 번 이렇게 스틸링을 하면 금방 픽스가 됩니다. 물론 스틸링 하실 때도 각도 그리고 얼마만큼의 길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하냐에 따라서 정말 칼이 죽었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공장에서 칼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꼭 연습을 계속 하셔서 본인 기술을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노력인데요.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장비빨도 정말 중요하지만 본인 노력과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꾸준히 샤프닝 연습을 하셔야 되고 꾸준히 슬라이싱 연습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칼 가는 거나 스틸링 하는 걸 잘 모르시겠으면 영상도 찾아보시고요. 유튜브도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주변에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본인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하고요. 회사에서도 본인이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보여지면 위에서도 그걸 알아줘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떠먹여주지 않고요.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챙기셔야 하세요.